일단 뭐 저희들은 이번 선거에서 예. 당 차원의 목표도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 진보적 방향으로의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가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보적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네. 지금 무엇보다도 아직 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예.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두 후보의 단일화만이 아니라 그런 이 진보적 방향으로의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좀 진보 세력들도 이러한 이 야권의 연대에 함께할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뭐 아직은 장담하기는 이릅니다만은 또 현재 여당 후보와의 어떤 그런 이 대결 구도에서도 뭐 조심스러운 좀 이제 낙관적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단일화가 하고. 되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사실 뭐 비행기가 떠야 뜨는 거지만 예. 그래서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예. 국민들의 어떤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과거 YSDJ 단일화보다는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감과 또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더 큰 가치에 복무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판임이 드러나긴 했습니다만은 단일화해도 진다라는 그 당시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예, 그래서 서로가 단일화를 위한 어떤 노력 같은 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좀 소극적이었다. 예, 양쪽 다.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를 보면 그 절박함과 진정성과 자신감 같은 것들이 좀 보입니까? 뭐 충분치는 않은데 네. 예, 그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고 또 단일화가 그냥 정치 공학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하는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토론을 한다거나 정책 합의를 더 치열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병행되기를 저는 바랬습니다만은 네.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합니다. 좀 미흡하다. 네. 지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네. 단일화 재개에 합의하면서 새정치공동선언도 발표했잖아요. 네네. 맞으면 그게 이제 내용과 관련된 또는 핵심 가치의 합의 또는 공유와 관련된 얘기가 될 텐데 네.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지금 새정치 선언도 좀 미흡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그게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까지 나온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집대성한 측면도 있어서 그 노력에 대한 평가는 해주고 싶습니다만은 네. 가장 핵심적인 정치개혁 사안인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가 빠져있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안 꼽는 찐빵이다 이렇게 혹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것이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선언과 네. 그다음에 이 안보 문제, 예, 평화 안보 문제에 대한 어떤 선언도 하자고 했고 그게 화답도 있었는데 그 협상팀은 아직 돌아가고 있는 중 아니에요?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지금 단일화 룰을 갖다가 지금 검토하고 내일 토론회가 있고 네. 주말이면은 이제 단일화 작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그 협상이라는 것이 대단히 형식적인 예, 보여주기용 전시 결과적으로 그런 비판을 하더라도 네. 좀 변명하기가 어렵게 돼버렸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20년 이상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정치개혁이 되고 있지 않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재 기성 정치 세력들의 그 기득권을 이제 그대로 이제 어떻게 손대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 양쪽 다 기득권 내려놓겠다고는 계속 많은 얘기하고 얘기하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수가 기득권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예. 여러 기득권이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이 기득권은 정당의 기득권, 거대 정당의 기득권이고 특정 지역에서 누구를 내세워도 이렇게 당선이 되는 싹쓸이하는 이제 그런 이제 현재 선거제도의 폐해로 인한 지금의 지역주의 구도에 편승한 선거제도.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예. 선거제도가 모든 선거제도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지역주의 폐해와 이렇게 결부되면서 특정 지역에서 자기의 지지율 이상으로 한 54% 받고 지지를 94%의 의석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의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가 결국 정당으로 하여금 이제
뭐 금권 정치라거나 또는 당내 민주주의 실종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 폐해를 갖다가 그렇군요. 예. 났기 때문에 그거를 구조적으로 혁파하지 않으면 네. 결국은 그 지역에서 당선되려면 당 지도부에 잘 보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쓴소리 못하고 소신 있는 행동 못한다 이런 얘기네요.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지만 네. 당내 반발도 채 넘지 못하고 좌절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예. 정당 지지율에 정당이 얻는 그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는 10% 지지받으면 10% 의석을 갖는 식으로 해야 우리 국민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이 정치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와 예. 같은 현재의 어떤 현역 의원들은 지금 제도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저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제도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지난번에 때문에 4.11 총선 때 그때는 통합진보당이었죠. 그때 정당 통합진보당이 얻은 표가 10.3%였는데 10.3%.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그대로 의석이- 의석 비율로 하면 30석 정도는 예, 30석 정도는 돼야죠. 300석이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얻은 13 의석수는 석이죠. 13석. 예.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밖에는 못 얻었네요. 네, 그래서 좀 작은 정당일수록 네. 그렇게 이제 좀 과소 대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이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국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래요, 예. 그러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거는 진짜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개혁 같은데 예, 그거 말로 기득권 내려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 당분간 그거는 그냥 주장을 하실 수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그 개혁의 진정성을 참 묻고 싶은데 네. 정치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몇 차례 강조한 후보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 사안은 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예. 그걸 정치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핵심인 줄 모르고 그런 건 아닐까요, 혹시? 그걸 아니, 아직 안철수 후보는 모른다면은 국회의원에 출마도 안 해봤고, 예. 그걸 모른다면은 대통령할 준비가 덜 된 거죠. 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런데 아까 진보적 정권 교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만 갖고는 안 되고 이게 진보적 성격을 갖고 있어야만이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 지금 진보정당이 의석수가 7석이죠? 네. 예, 7석밖에 안 되는 작은 정당이 무슨 수로 민주통합당과 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뭐 국민의 지지가 상당히 있는 유력 후보인데 네. 이분들을 진보적 방향으로 끌고 가실 생각이세요? 뭐 저희들이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박빙의 승부일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야권 후보, 야권 지지 세력을 갖다 최대한 이렇게 넓혀야 간신히 이렇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진보정의당 표 없으면 대선에서 질 거다? 그럴 수 지금 있죠. 그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물론 저희들 현재 당의 지지율 등은 네. 아직은 좀 대단히 미미합니다만은 이 진보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뭐 10%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우리 후보가 안 나왔다. 우리 후보가 가장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투표 자체를 포기할 수도 사실이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도 이 정권 교체에 좀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하려면은 네. 저희들 뭐 진보 정의당의 어떤 뭐 후보와 그 정치인들에 대한 대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보 정의당이 대변하고 있는 층 그런 계층의 요구도 수렴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의식이시라면 네. 진보정의당이 처음부터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논의에 네. 테이블에 같이 앉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예,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뭐 정치는 현실인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지지율이라거나 특히 뭐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네. 그런 것들이 같이 앉겠다, 같이 단일화를 논의하자라고 제안은 하셨습니까? 아니 뭐 자연스럽게 있자면 두 사람의 저희들은 굉장히 늦게 이제 당을 만들고 후보가 이제 선출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네요. 네네. 예, 그리고 이미 그 이전부터 두 후보의 어떤 그런 이제 단일화를 위한 여러 이제 이 막판에 중간에 끼어들긴 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두 후보는 며칠 안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어쨌든 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하고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다시 협상을 할 겁니까?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구상에 대해서 저희들의 어떤 생각을 이미 전달을 했고, 네, 네. 예, 그 후보 단일화가 지금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제 뭐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또 그런 방식으로 대화와 또 이런 그런 연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은 끝까지 단일화 얘기로 계속 가겠네요. 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네. 이제 진보정의당 후보의 단일화 논의를 그 단일 후보가 피해가기는 어렵잖아요. 어쨌든 진보정의당도 표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후보가 다 지금 야권 후보가 다 단일화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까지 들었고, 근데 이런 문제 제기 있습니다. 네. 그 당 깨진 지 얼마 됐다고 네. 또 다시 대선에 나오느냐 네.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 내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이 당 많고, 안에서도 그럼요. 예. 저희들도 사실은 적지 않은 당원들이 네. 이번 대선만큼은 좀 자숙하는 그런 태도로 임하자라는 뜻을 가지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저희들은 굉장히 존중을 했고요. 네. 다만 저희들이 끝내 이제 출마를 결정하게 된 것은 뭔가 이렇게 자랑할 게 많아서 나왔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자숙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후보를 안 내는 것도 하나의 자숙하는 방법이겠습니다만은 네. 이 중요한 정권 교체 시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대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계층들의 열망을 표현해내고 또 그것을 이 정권 교체의 어떤 야권 연대에도 그걸 좀 뜻을 싣는 것이 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여내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좀 깊은 성찰과 또 새로운 변신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그래요. 판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희 후보하고 말이죠. 네. 그 진보 후보 단일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전혀 그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보니까 네. 이정희 후보도 그럴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던데 국민들에게는 참 부끄러운 부분입니다만은 네. 이번 대선은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지금 진보정의당은 문재인, 안철수 야권 후보들과의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에 적극적 관심이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네. 이정희 통진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대목은? 제가 다른 당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요. 예. 어쨌든 그림이 만약에 그렇다면 예. 또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와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가 또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되니까 이게 서로가 이상한 구도가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게 예. 답변 그렇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노회찬 대표한테 던져야 될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정희 예. 후보를 한번 초청하게 되면 그때 한번 질문을 예. 던져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이번 대선, 뭔가 대선이라고 하는 건 늘 시대 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네. 이번 대선을 어떤 시대 정신 속에서 어떤 관점에서 치렀으면 좋겠다. 우리 시청자, 유권자들께 한 말씀, 마무리 인사 말씀 하신다면요. 네, 모든 후보들이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단순히 정책 공약의 수준을 넘어서는 지난 25년간의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진 민주화에 대한 어떤 성찰과 그리고 변화의 다짐에서 나온 시대적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내었지만 경제는 그 덩치가 커진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사회 양극화 등 이렇게 갈등과 문제가 많이 이렇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또 한 10년, 20년을 우리가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질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모두가 다 가기를 원하는 선진복지 국가도 경제 민주화 없이는 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서 저희 진보정의당도 이 경제 민주화에 특히 관심과 또 이 많은 또 이 정책을 갖고 있는 이만큼 예. 이번 기회에 또 우리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